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남구와 울릉도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입니다. 저처럼 포항 사람으로, 포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포항을 그런 곳으로 좀 더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 서울 사람이냐는 오해를 그렇게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실은 포항이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향수로 가득한 고향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차근차근 설계하고 계신 분, 김병욱 국회의원과 오늘 톡톡 동해인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주말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정을 하나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아니, 오늘은 뭐 무슨 일 하다 오신 거예요? 마을회관 경로당 다니면서 다 어르신들 모여 계실 때 저도 인사도 드리고 겸사겸사 또 가끔 뭐 오랜만에 뵙고 지역 말씀도 듣고 하면 좋은 상황이라 네. 우선 아침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보면 하나같이들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일상은 어떤 걸까 늘 바쁘신데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평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은 어떤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포항에 거주하면서 국회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뭐 매일 출퇴근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이제 자취생활도 겸하면서 이제 포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예, KTX나 비행기로 다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KTX나 비행기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또 실제로 많은 시간을 대부분 국회 안에서 회의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상임위원회 회의도 있고 당의 회의도 있고 또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또 회의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회의하는 게 제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동하고 회의하고 네. 또 이동하고. 네. 그리고 또 지역에 오면 지역 주민들이나 또 저를 보자고 하시는 그 단체분들도 뵙는 게 또 시간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이제 국회의원 되신 지 곧 3년 되시잖아요. 만 네, 3년. 어떠세요?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조금 국회의원으로서도 내가 익숙해지고 이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국회의원답다라는 생각 하시나요? 사실 제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 자체가 국회의원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직장 거의 한 15년 정도를 국회에서 생활을 했고 국회의원실에서 비서보좌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고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늘 옆에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 회사로 치면 뭐 회사에 입사해서 한 10년, 15년 지나서 뭐 차장, 부장 하다가 이제 임원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진급을 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역에 왔을 때는 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국회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내가 늘 일하던 곳에서 그 보좌관 하다가 진급해가지고 국회의원 됐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제가 또 단절 없이 바로 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좌관을 하다가 다른 생활을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앞에만 나서지 않았지 살짝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다만 그러시군요.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는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보좌관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된 걸 가장 실감하는 게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제 자리에 앉아서 법안에 찬반 투표를 누를 때 그때가 국회의원이구나. 그게 가장 또 국회의원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게. 보좌관 생활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5년도에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1년 잠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졸업을 2003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부터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비서로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고 그 이후로 줄곧 국회에서 비서관, 보좌관 이렇게 진급을 하면서 보좌진으로 생활을 했었죠. 야, 그러면은 사회생활의 시작도 보좌관, 국회에서 시작을 하셨고 네. 그 커리어가 대부분 그냥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거네요. 한우물만 파시고. 인턴 비서부터 해서 보좌관까지 거의 사회생활을 예. 국회의원실에서 다 보냈던 거죠. 야. 거의 대부분을. 보좌관 생활을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보좌관이 뭘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실에 일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활동을 다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실의 보좌진으로 일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그 배우, 연기자 이런 사람들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스태프들과 너무 비슷하다. 오.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들 보면 방송국에 있는 프로듀서, 그리고 작가, 그리고 또 매니저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우리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사실 다 하는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절묘하네요, 표현이. 네네. 어떤 업무를 작가처럼 대본도 써주고. 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 또 섭외도 하고 또 그런 활동을 언론에 홍보도 하고 분장도 좀 해주기도 하고, 네. 옷도 이렇게 갈아입혀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자가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그 스태프들이 하듯이 예. 저희도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 나서 회의 때 무슨 발언을 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 앞에 나가서 선거 운동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선거만 해도 옷도 사야 되고, 그러게요. 네, 슬로건도 만들어야 되고, 이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기업체에서 가령 하는 활동들을 조금씩 다 하고 있어요. 기획 파트도 있고, 인사 파트도 있고, 홍보 파트도 있고. 10년 이상 보좌진 생활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바로 아래 단계 정도의 전문가 수준까지는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의정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 한 20년, 30년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분이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초선 국회의원이 됐을 때보다는 보좌진 생활하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초반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큰 장점이 있죠. 오, 그럴 것 같아요. 네. 적응하고 말고 할 게 없네요. 적응하고 말고가 없죠, 사실. 늘 하던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앉다가 앞에 앉을 뿐이죠. 그러게요. 네, 그럼 의원님도 이제 지금 도와주시는 보좌관 분들 계시는데 네. 호흡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뭐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는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보좌관 할 때 그분들은 비서관하고 비서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뭐 딱히 일부러 뭐 호흡 맞출 필요도 없을 정도로 딱 가면 딱이고 척이고 그렇습니다. 보좌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보좌관들의 힘든 점을 갖다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보좌관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하면 뭐 더 좀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본인이 겪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다른 국회의원님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중에서는 한 가장 행복한 국회의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항 어디 출신이신 거죠? 포항 형산강에서 네. 넘어오자마자 중명이란 말이 있어요. 연이읍 중명이일인데 알죠. 지금은 그 생태공원이 생겨서 맞습니다. 중명 생태공원 있는 마을, 그 마을이 저희 마을이에요. 그 생태공원 올라가다 보면 저희 집이 보여요. 아, 지금도 있나요? 그렇죠. 부모님 계시고. 거기가 고향이시군요. 네. 쭉 성장 과정을 거기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뭐 이사 갔다가 돌아오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500년 전에 저희 조상의 할아버지들이 네. 경주에서 산 넘으면 저희 동네거든요. 그렇죠. 500년 전에 경주가. 저희 동네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제가 태어날 때까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럼 거기서 이제 태어나시고 네네. 어린 시절 다 보내시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시내 학교로 갔으니까 포항 네네. 고등학교 처음에 누나하고
포요고 앞에서 1학년 때는 자취를 했고 누나와 같이 누나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2학년, 3학년 때는 시내에 있던 친척 집에서 얹혀 살았죠. 아, 학교가 조금 머니까 통학하기에는 네. 어쨌거나 포항은 벗어나신 적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야, 어린 시절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예쁨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나요? 어릴 땐 좀 그랬습니다. 어릴 때 공부도 좀 잘했고. 아, 솔직한 얘기 좋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상당히 좀 그때 당시로서는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이목구비도 좀 뚜렷하고 아버님 닮으셨군요. 엄마도 좀 닮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서 젊을 때 사진 보면 네. 신성일 씨하고 젊을 때 사진하고 비슷할 정도로 오. 많이 좀 인물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아버지 조금 점점 닮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좀 인물 좀 칭찬을 좀 듣고 자랐어요. 근데 예, 예. 어릴 때 저 시골에서는 예쁜 애들 보고 예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요? 혹시나 역병에 걸릴까, 뭐 귀신이 새말까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그 참하고 예쁜 애들한테 네. 밉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 밉상 소리 들으셨어요? 늘 듣는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저를 네. 보는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고 야가 누집 아들내미고 의외 일에 밉상이고 요렇게까지 딱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근데 그게 아주 예쁘구나. 너 누구 집 자식이냐 이런 말인 거죠. 밉상 소리를 들으시면서 컸군요. 그럼 어렸을 때 내가 좀 못난인가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죠. 뭐 좀 잘생겼다는 인식은 늘 갖고 있었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생기면 좀 괜찮은 거구나. 근데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네. 말을 안 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생긴 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좀 조용하면서 모범생이시고 최근에 저희 고향집에 중명에 있는 저희 집에 안에 내부 수리를 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통지표나 상장 같은 걸 제가 대량 발견했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네. 제가 88년도에 6학년이었고 89년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해 88년도에 13대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상득 전 우리 의원님이 네네. 13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된 게 88년도예요. 근데 89년도 2월에 제가 6학년 국민학교 졸업을 할 때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상득 의원이 상장을 각 학교에 졸업식 때 몇 명한테 줬던 거죠. 예. 제가 그 연일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그 상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제가 어머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상을 어머나.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 무슨 운명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예. 야, 또 공부도 잘하셔가지고 졸업할 때 국회의원이 주는 상도 받으시고 공부 잘해서 받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회의원이 준 상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셨군요. 부모님 보시면서 또 성장 과정에 이런저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또 배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뭐 저희 부모님 말고도 그 시절에 많은 부모님 세대 분들이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나의 고생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 일념으로 하셨던 거고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의 노력 덕에 제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사실 저희 부모님처럼 농사 짓고 아니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뵈면은 실제로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은 연령대가 많으시고 그렇죠. 그분들 보면 더 이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정말 네네.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시골에서 정말 순수한 성장 과정을 보내셨는데 대학 전공은 정치외교 하셨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국회가 일터였잖아요. 네. 보좌관으로 지금까지도 쭉 국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 보면 그 시골에서 뛰어놀던 그 귀여운 아이가 정치인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네. 어릴 때 꿈은 대통령이 제일 많았을걸요? 은근 있긴 있었죠. 그렇죠. 저도 아, 대통령 꿈이셨어요?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 할 것이도 이런 말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앞에서.
그럼 부모님은 뭐라 그러시죠? 제가 왜냐하면 뉴스를 잘 봤거든요. 그래서 9시 뉴스 꼭 보고 잤는데 네. 보면서 그런 말들을 제가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알라 때부터 맨날 대통령 된다 카디 이야.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출마 이제 결심하시고 가족들한테 제가 이제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가족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했는데 별로 놀라질 않으셨네요, 의외로. 뭐 부모님이나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그 가족 배우자가 아내가 네. 좀 반대를 하지 않을까.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은 좀 어쩌지? 반대가 심하면은 일단 이번은 좀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내가 흔쾌히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걱정도 놀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야, 아이들은요? 그때 한 3년 전만 해도 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저학년이었는데 아빠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니까 네. 우리 큰애가 딱 그렇게 했어요. 에이 시시해 아빠 크리에이터 해야지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해야지 이 말을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자기는 유튜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아빠 앞에서 시시하다 국회의원 직업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랐죠 애들이 그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네. 있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에이터- 격세지감이죠. 그러게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그러게요. 게 많은 아이들의 꿈이고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아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으니까. 아들한테도 시시하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시시하다고 했어요. 저희 시시하다.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좀 반론하셨어요? 국회의원이 돼도 방송이 많이 나온다. 유튜브 할 수 있다. 유튜브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많이 응원해주고요. 아, 그럼요. 애들 많이 응원해주고 그리고 거리에 보면 네네. 근데 현수막 같은 것도 붙어 있으니까 현수막을 꼼꼼히 읽어봐요 애들이 그래갖고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용을 자랑스러운 거죠 또. 자랑스럽기도 한 것 같고 신기하기도 가끔 하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걸 묻기도 하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서로 대화를 하나 봐요 그런 걸.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저는 선거운동 하셨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좀 사실 21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도 거의 최연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좀 젊으시고 동안이시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내 아들뻘쯤 되는 것 같은데 뭐 일을 할까라는 또 일말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런 의구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시켜드렸어요? 40대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으면 40대 중반인데 네. 뭐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40대 후반인 거고요. 40대 중반쯤이 되면은 옛날 같으면은 사실 이건 상당히 청년이 아니라 장년으로 치던 나이고 기업에 가서도 저희 또래가 지금 거의 이제 부장 끝 임원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거의 중심이 핵심적인 일을 하는 연령대고 그래서 일을 하는 데는 어려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기존에 있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비해 상당히 나이가 어려서 좀 오히려 신선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선거운동하러 명함을 드리러 다니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네가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젊은 후보인가? 너 포항고등학교 44회라면서 우리 아들이 뭐 43회야, 46회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버님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딸도 이렇게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 기업에서 어느 조직에서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겠구나 좀 대리만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그러니까 제 또래들도 아니 내가 국회의원에 도전할 정도면 나도 뭐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야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겠다고 나올 정도면 내 자녀들도 이렇게 잘 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겨주셨군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상득 의원 또 초선 국회의원 나왔을 때 나이가 50 전후였던 것 같고 우리 북구에서 또 올해 국회의원 하셨던 이병석 전 의원님도 40 초반에 처음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당선을 됐을 때도 46인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빨리 나온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곧 50이에요.
이런 데서는 또 이제 나이 많다고 약간 어필을 또 하시네요. 네. 예. 하긴 뭐 워낙 또 보좌관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 나이랑 상관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거할 때 공약 떠올려 보면 교육 부분을 꽤 강조를 많이 하셨던 네.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교육위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여전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편인가요? 우리나라처럼 인재로 먹고 사는 나라가 또 잘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것도 인재 덕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직주 근접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게 직주 근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주거 공간을 결정을 할 때 내 회사와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와 내 집이 더 가까운 학주 근접을 직주 근접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내가 살 곳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우리 아이가 다닐 좋은 학교가 있는지 그걸 우선시하는 거죠. 그게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인 거기도 합니다.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포항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학교가 있는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포항의 교육 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예. 많은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이 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우리 포항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애초에 뭐 다른 도시로 대구로 수도권으로 엄마하고 아이만 이사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유출되고 또 인재도 유출되는 거죠. 네. 우리 지역에서 좋은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포항 사람으로 어디에서 생활하더라도 포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포항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는 나왔는데 중고등학교를 타지에서 자랐다. 그럼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포항에 대한 정체성은 매우 약해지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포항이 그런 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고 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흡인력 이런 게 매우 지금 약한 상태고 그걸 조금 보완해 줘야 되겠다. 다시 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좀 포항에서 온전히 키우고 우리 포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포항의 교육 때문에 포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항이 또 인구가 더 유지되고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제가 포항으로 모시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포항공대에 가서 의과대학을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준비 상황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현재 이런 포항의 이 교육의 현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포항에 조금 우수한 학교 조금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네네.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뭐 어떤 거에 좀 힘을 쓰고 계세요? 아까 교육부 장관님도 모시고 오셨다고 했는데 뭐 더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경북에서 다른 지역은 다 비평준화인데 우리 포항만 평준화가 됐어요. 그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네. 근데 평준화만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만족을 못하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도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우리 포항으로 타지의 학생들이 왔는데 또 우리 현재는 오히려 우리 포항의 학생들이 타지로 나가는 그런 인재라든지 인구의 외부 유출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지금 뭐 가령 특목고가 되었든 아니면 조금 학생들을 좀 외지 학생들까지 좀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섞어서 좀 학교를 좀 새롭게 재편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2차 전지 중심으로 포항이 좀 새롭게 이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그런 새로운 2차 전지 기업들에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그런 과정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도 좀 새롭게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좋은 고등학교도 필요하고 지역의 이런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춤형 그런 특성화 고도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고교 체제를 좀 다양화하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노력을 지금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에 지금 같이 해달라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뭐 연구 중심 의대 지금 네. 설립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맞습니다. 의원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 연구 중심 의대도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의과대학을 만들자고 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이 사실은 5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IT 혁명, 인터넷 혁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생겨난 IT 중심의 산업인데요.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5차 산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바이오 산업이 될 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가장 또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거로 예고되는 부분이 이 바이오 헬스 부분인데 여기 핵심 인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 포항공대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의사 과학자를 한번 길러보자는 거고 또 지역에 좋은 의료 시설이 있어야 또 우리 지역이 계속 살게 인구가 계속 유지되고 또 외부에서도 포항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좀 마음을 먹게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업적인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자는 측면도 있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자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주 여건의 핵심은 저는 교육과 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이 우리 뭐 지자체와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정치권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더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포항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네. 실제로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뭐 바이오 부분도 육성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그 배터리 특구 지정된 이후에 굉장히 또 배터리 도시로서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두각을 네.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혹시 시민분들이 좀 반길 만한 이런 네, 소식들 네. 준비된 거 있을까요? 우리 포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철강 도시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그 철강 도시라는 자부심이 우리 포항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철강 산업 이외에 다른 산업,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지 못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좀 정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2차 전지 분야에서 포항이 아주 중심 도시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산업부가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 항목을 놓고 전국에 아마 대여섯 개 정도의 특화 단지라는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포항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저는 그래서 충분히 지정될 수 있고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 2차 전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소재부터 해서 리사이클링 그리고 뭐 인증까지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전체가 우리 네. 포항에서 갖춰지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포항이 철강을 넘어선 새로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재 산업 도시로 그래 성장을 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뭐 포항이 배터리 선도 도시로 정말 뜨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특화 단지까지 딱 지정이 된다 그러면 완벽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입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포항 말고 뭐 다른 지역이 되는 것보다는 포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포항이 압도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네. 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과가 그리고 언제 나오죠? 올해 상반기 정도.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또 항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해안에 유일한 국제 물류항 영일만 항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포항이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좀 최근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저 포스코인데요. 작년 초에 이 포스코가 이제 지주사를 만들어서 그 지주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가져갔습니다. 사실 50년 동안 우리 포스코와 함께 우리 포항 시민이 이 포항 땅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막 서운한 걸 넘어서 가지고 갑자기 포스코가 포항 기업이 아니라 서울 기업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포항 시민들이 정말 배신감까지 느끼고 많이 좀 그랬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그래 포스코가 좀 받아줘서 다시
이제 포항으로 포스코 지주사의 주소를 옮긴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된다. 분명히 시민들에게 포스코 그룹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본원에 소재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재지 이전이라고 하면요, 인력과 건물이 다 함께 이동하는 걸 소재지 이전이라고 합니다. 주소 이전이 소재지 이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안동으로 소재지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안동으로 그 도청 직원들하고 도청사를 새로 지어서 도청 직원들이 이전을 하는 걸 말하지 네네. 주소만 옮긴 건 소재지 이전이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포스코 직원들 회장부터 해서 소재지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포항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인천 송도 가면은 포스코 건설이 인천 송도를 대한민국에서 최첨단 신도시로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인천 송도를 만든 비결이 저는 포항에 있다고 봅니다. 포항의 저 허벌판에 모래밭에 포항제철소라는 그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를 만들고 고학력 사무직을 포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포항의 효자 그 지곡 안에 그런 그 당시로 최첨단 주택 단지도 만들고 네. 또 그 안에 최고 수준의 유치원부터 해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지어서 넣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있는다고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좋은 주거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주거 여건 핵심이 교육이다. 다시 좀 포스코와 우리 포항시가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 일자리, 교육, 거기에 의료까지 해서 새로운 살기 좋은 도시, 정말 그 여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로 다시 한번 포항을 새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스코 본사도 포항에 내려와서 네. 인천 송도가 아니라 포항 송도에 포스코 본사도 짓고 포항 송도에 포스코 본사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송도, 해도, 죽도 같은 원도심이 다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90년대 송도, 해도, 죽도는 포항이 중심이었고 포항이 가장 좋은 그랬죠. 주택단지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조금 슬럼화돼서 많이 아쉽죠. 근데 포스코 본사가 저는 포항 송도에 오는 순간 송도, 해도, 죽도를 비롯한 우리 포항의 원도심이 살아날 거라고 도시가 재생될 거라고 네. 확신을 합니다. 꼭 포항 송도에 와서 네. 새로운 포스코 타운을 포스코가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제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포항의 아들로서 이제 포항에 이제 또 살림살이들을 잘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과 오늘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각자의 의지들, 의원님의 의지 모두 다 하나로 모아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임기 내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또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 고대하고 저희도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